네, 자, 우리 이제 주택법의 마지막 강의가 이 주택의 공급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하시면 이 주택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뭘 배울 거냐면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자, 전매 등의 제한이라는 파트로 나눠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기 과열지구가 뭐였나요? 자, 투기 과열지구는 우리 TV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우리 현재 서울의 뭐 서초구라든가 강남구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묶여 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대출 규제가 보다 강하게 적용되고, 그다음에 양도세라든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재건축 재개발할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제 팔 수 없게끔 규제를 하는 지역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이제 지정하는 효과, 지정 효과보다는 투기과열지구를 어떤 관청이 지정을 하고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어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부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다음의 지역에다가 이 다음의 지역이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디귿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걸리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주택가격 같은 것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 해제권자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때 이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장소가 다음의 지역의 첫 번째 기역부 보시면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으로부터 소급해가지고 2개월 정도를 조사해서 자,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2개월, 그러니까 2개월이니까 두 달을 조사해서 각 달마다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조사해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두 달 모두 월평균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예전에 그 분양가 상한제, 우리 앞에 강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는 지역하고도 같습니다. 이게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일단 2개월간 5대1,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자, 이런 지역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수요가 급증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좀 주택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투기과열 지구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분양 계획이 직전을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공급이 위축돼도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위축돼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직전을보다 자,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자,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아니면 시도의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도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또는 뭐 주거가 불안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여기도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를 좀 자세히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자기 하급자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자기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 같은 거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지사도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거지. 자, 국토부 장관이 시도의사 의견을 듣고 시도의사가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 시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이나 이럴 때 도시계획위원회고 주택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나면 이를 직접 공고하고 자, 이 공고 내용 자체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해제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야 되고 요즘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여기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좀 보십시오. 좀 전에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니까 자,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자인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 시군구청장 같은 활동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여기 관청,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특이한 기간입니다. 이거 30일도 아니고 15일도 아니고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검토. 자, 국토부 장관은 단기마다 6개월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해제가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밖에 없네요. 자, 조정 대상 지역도 이렇게 과열 지역이 있고, 과열 지역이면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지역이고, 위축 지역이면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앞에 투기 과열 지역가 제일 급등하는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은 급등을 하더라도 투기 과열 지역보다 좀 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특이하게 이렇게 과열 지역도 있지만 위축 지역도 있으니까 이 두 개로 나눠서 지정하는 장소를 봐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밖에 없네요. 국토부 장관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여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2명입니다. 2명. 영어로 얘기하면 투죠, 투.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랑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밖에 없다. 그리고 지정을 할 때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자, 과열지역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서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 정하는데, 자, 보시면 3개월간을 조사해가지고 3개월간 조사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 이렇게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걸 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내는 겁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자, 기역번 아까 투기과열지구 정하는 거랑 요건이 같네요. 보시면 요거 2개월 동안을 조사해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을 조사해서 이 2달간 매달 청약경쟁률이 둘 다 10대1을 초과한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간을 조사해서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이야. 요거는 아까 우리 투기과열지구 조건하고 유사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2개월간 5대1, 10대1,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전국 평균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여기 보시면 1.3배를 초과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기역번 조건이나 니은번 조건이나 디귿번 조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열 지역으로. 위축 지역입니다. 위축 지역은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지역도 이제 우리 정부가 관리를 위해서 위축 지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일단 6개월간을 조사했더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6개월간 주택 가격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이 있네요. 자, 기역번을 보시면 3개월 연속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자,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인 지역들. 그다음에 주택 보급률 같은 것들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주택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위축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개월간 20%, 3개월간 2배.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위축 지역으로 나오면, 자, 6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보시면 3개월 20%, 3개월 2배, 그러니까 32, 32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의견을 듣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만 지정을 하고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정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정했으면 직접 공고하고, 자, 아까 우리 투기관리지구랑 유사하게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한테 이 공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 해제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투기관리지구랑 유사하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자,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반기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건 투기관리지구랑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관리지구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반기마다 투기관리지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 대상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반기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보시면 입주자 등의 지위 등의 전매 제한이라고 해서, 자, 주택부에서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또는 입주자 지위를 10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 전매, 매매나 증여를 포함한 전매, 이게 이제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은 제외죠. 상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자, 밑에 써 있는 다음의 주택은 또는 입주자 지위는 전매나 전매 알선이 금지된다. 자, 투기관리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위 같은 거, 분양가 상한제, 특히 분양가 상한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았을 때 그 공급받은 주택이나 아니면 공급받기 전에 그 입주자 지위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것은 괜찮고요. 전매 알선도 안 됩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전매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토지임대 분양주택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좀 봐야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 자, 전매 제한 기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게 뭐냐면 투기관리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기본적으로 긴 거는 3년, 짧은 거는 1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전매 제한 기간을 보시면 투기관리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일 때는 3년간 전매 금지고 수도권 외 지방 같은 경우는 1년.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과열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 수도권일 때는 3년간 전매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1년.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은 3년이고 여기 지방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입니다. 여기도 3년하고 1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면 3년 아니면 1년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수도권 뭐 여기 투기관리지구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잘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하는 거 끝났고, 이제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이게 10년입니다. 10년. 자, 이게 가장 깁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들, 그다음에 입주자 지위 같은 경우는 10년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간이 3년 아니면 1년이다. 길면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이겠죠. 1번 투기관리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런 것들은 자, 대부분 다 수도권이면 3년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은 참고로 보시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나 걸려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을 이제 기산할 때 10년을 따지거나 3년을 따질 때, 자, 이제 기산점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을 한다. 만약에 2개 이상에 걸리면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매 제한 자체를 금지했는데 이걸 불법으로 전매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고, 자, 만약에 이제 얻은 이익이 자, 여기 3배가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3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 전매를 해가지고 얻은 이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의 3배면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은 3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그때는 6천만 원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5번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전매가 금지되는 주택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5번, 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것, 이 5가지 주택은, 자, 이게 상업상의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토주택공사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공기업한테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가 이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자, 최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같은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가면 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을 해서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결혼 같은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는 세대원 전부가 나가야 되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안 되고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갈 때만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을 할 때, 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입니다. 자, 이혼으로 주택 같은 것 등을 배우자한테 주는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이전할 수 있고요.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은 혼인 중에 공동재산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도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실직이나 파산 같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같은 것들을 이행을 못해서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도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서 세대원 전원연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혼했을 때는 배우자한테 전부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중에는 입주자 선정된 집이나 주택을 일부만 줘요. 이거 전부라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전매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가 가능하다. 어떤 것들을 아까 좀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받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의택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 같은 것들은 아까 좀 전에 봤던 상업상의 사유가 있어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이 되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업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서 전매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우선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급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규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법 강의 완강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